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장면은 휴가 3일차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역시 이게 한국인 정도의 아예 저번 주에 주문했던 고구마가 도착했습니다. CJ1 포인트로 3kg에 6,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제일 저렴하길래 구입했는데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탄수화물 양은 똑같겠지 하고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 먹을 거 생각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게 그거입니다. 배를 맛있는 걸로 못 채우니까 머릿속을 맛있는 걸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라면을 먹었습니다. 삼양라면이랑 안성탕면이 있는데 라면이 생각나기도 하고 제 입에 안성맞춤일 것 같기도 해서 둘 중에 뭘 먹을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 어차피 라면 2개씩 끓여 먹습니다. 그냥 2개 다 먹기로 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라면 3개씩 끓여 먹었는데 요즘에는 2개만 먹습니다. 사실 올 들어서 양을 좀 줄여서 그런지 2개만 먹어도 배가 많이 부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현명한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주 수목금은 여름 휴가입니다. 사실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지만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컨퍼런스 초대권을 주셨는데 그게 수요일, 목요일이어서 겸사겸사 여름 휴가를 썼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컨퍼런스였는데요. 샌드박스, 다이아TV, 트레바리, 왓썸맨 제작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 72초TV 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 대표님들이나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컨텐츠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광고 마케팅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경품을 추첨했습니다. 모르는 분께서 아이패드에 당첨됐습니다. 내일도 끝나고 경품을 추첨하는데 오늘 당첨되신 분은 내일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고 전 높아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컨퍼런스 끝나고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100%의 확률로 과자에 당첨되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헌혈을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자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헌혈의 집에서 아이스크림도 줍니다. 좀 부끄럽지만 광화문을 쭈쭈바 빨면서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녁에 영천시장에 왔습니다. 상추만 사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유혹에 못 이기고 떡볶이를 사버렸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그거 유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해외여행을 2번 가봤습니다. 모두 첫 회사 때였는데요. 그 당시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연차나 여름 휴가를 원할 때 갈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감독님께서 야 다음 주에 일주일 쉬다하라 하시면 그게 연차 휴가고 여름 휴가였습니다. 휴가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행사에 가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패키지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쉬는 것보다 좀 더 유익했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패키지 여행이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해외여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의 해외여행을 경험하고 그 뒤로는 해외여행을 안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제대로 준비해서 자유여행으로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즐겨보고 싶습니다. 목요일에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본인들의 서비스와 가치를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발표와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많아서 머릿속에 다 넣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어떤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나서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과 제 인생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야겠다고 딱 길이 잡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보고 그걸 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록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 귀를 기울이며 기울일수록 그게 사업이 될 수 있고 제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모두 끝나고 경품 추첨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또 다른 모르는 분께서 당첨되었습니다. 확률에 인생을 기댈수록 실망할 확률도 커집니다. 헌혈하고 받은 영화 티켓에 팝콘 쿠폰이 있어서 팝콘도 시켰습니다. 카라멜 맛으로 바꾸고 콜라까지 시켰습니다. 솔직히 안 먹어도 되는 거긴 한데 휴가라서 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가 위험합니다. 사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다들 휴가철 과소비에 주의하세요. 전 픽사의 광팬이고 특히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많은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이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토이스토리는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특히 우디라는 보안관 캐릭터 때문에 이야기가 늘 흥미롭고 다채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땐 훌륭한 리더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이 안 되는 선택으로 그룹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늘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우디를 지켜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그룹을 이끌고 구성원들과 관계를 가져야 할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룹원들을 동기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늘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이번 편도 재미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자 직급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번 편은 우디에게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직장인으로서 사명감을 위해서 팀원을 고생시키는 팀장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일에 중독되어서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팝콘은 남기지 않습니다. CGV 한가운데서 환경운동가가 되어봅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는 만큼 내 혈관은 조금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얼마 전 구입했던 집 등기를 치러 왔습니다. 전세를 끼고 구입해서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지만 이제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집을 구입한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했던 평범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과 최근에 읽고 있는 부동산 책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 올라오신 김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내용이 궁금하기도 해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3시간 반 정도 동안 두 분의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용산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다단계 처음 갔을 때의 느낌도 들고 왠지 모를 거부감이 좀 들었고요. 평일 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러 모였다는 사실에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넘는 강연을 듣고 옆에 오신 분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 노후 준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자녀분들이 집을 구할 때 돈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의 정보라도 주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합니다. 요게 뭘까? PC 통신의 미래가 있다. 맞았지.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맞는 판단을 했는데 하필 이걸 사. 98년에 이거 모르세요? 네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사. 네, 맞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피자예요. 매년 여름 휴가를 알차게 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울 때가 많았고 올해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에도 참석하고 부동산 세미나도 듣고 이것저것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쉬진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쉬운 선택인 피자를 시켰습니다. 사실 저녁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안 시키는 게 맞긴 한데 막상 일요일 오후가 되니까 휴가가 끝나가는 게 슬퍼서 슬픔을 피자로 달랬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4년차 정도 되었을 때 저의 직업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실력을 키우고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누가 안 시켜도 야근하고 밤새 가면서 미친 듯이 달렸는데 슬럼프 같은 게 오니까 무한정 넓은 하얀 공간에 혼자 달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안 하고 집에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시간은 많이 생겼는데 일을 안 하니까 왠지 불안해져서 막상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들이 싫어서 외주에 더 빠졌던 것 같기도 해요.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켜놓고 마우스를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쉴 때 제대로 쉬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여름 휴가 때는 월화수목금 5일 휴가를 내고 주말 붙여서 9일 내내 집에서 외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계속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못다한 일을 남겨놓고 집에 왔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회사와 집을 잘 분리시키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고 다들 휴가 많이 가실 텐데요. 휴가 기간만큼은 회사 일이나 고민거리 내려놓고 온전히 휴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년 여름 휴가는 좀 더 잘 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